우리 동네 시장이나 상가에 있는 정육점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똑같은 도매상에서 거의 비슷한 등급의 고기를 떼어다 파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가게는 진짜 1년도 채 못 버티고 임대문의 종이가 붙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어떤 사장님은 몇 년째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돈을 쓸어 담으면서 승승장구한 듯말이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생존과 붕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과 숨겨진 통찰에 목마른 당신을 위해 오늘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미트 비즈니스, 즉 고기 판매업의 실전 리스크 관리와 미래 전략이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요. 어떻게 극심한 가격 변동과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단순히 삼겹살을 잘 파는 요령,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IT 업계에 있든 마케팅 기획을 하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던 간에 어떤 비즈니스에서나 통용될 수밖에 없는 위기 관리와 가치 창출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실전 교과서 같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고기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요. 그 이면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보면 리스크를 분산하고 고객의 심리를 통제하는 이건 정말 굉장히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정육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외부적 위기죠. 그 원물 가격의 폭등입니다.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삼겹살 가격이 말 그대로 금겹살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그럴 때 진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원가 올랐다고 판매가를 그대로 올려버리면 손님 발길이 뚝 끊기고. 네, 그렇다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이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인 겁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이런 가격 폭등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평범한 사장님들은 그냥 쇼케이스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삼겹살 가격표를 바꿀까 말까 그것만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 등장하는 생존의 고수들은 접근법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그 원가에만 막 매달리는 걸 비즈니스의 아주 치명적인 패착으로 보더라고요. 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요. 외부의 가격 변동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냉정하게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원가 통제는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요? 네, 자료에 보면 돼지값이 금값이 되면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나의 기술과 기회를 팔아야 한다. 이런 핵심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점을 짚어주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시장 가격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포트포리오를 재조정하고 고객의 인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휙 틀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원가가 감당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격 변동폭이 적은 앞다리살을 매장의 메인으로 끌어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앞다리살이 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앞다리살이라고 하면 대중적으로는 보통 김치찌개에나 뭉통뭉통 썰어 넣는 약간 퍽퍽한 고기라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워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얇게 기계로 썰어서 냉동 대패로 만들거나 아니면 식감을 확 살려서 구이용 꼬들살이라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프레이밍을 다시 해버리는 거죠. 손님들이 잘 안 찾던 특수 부위에 아예 스토리를 입혀버려요. 스토리요? 어떤 식으로요? 요즘 삼겹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장님이 몰래 비로 빼두고 먹던 특수 부위를 드디어 풉니다. 약간 이렇게요. 와, 듣다 보니 이건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아요. 오, 슈링크플레이션이요? 네, 원래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기업들이 몰래 제품 크기나 질을 슬쩍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몰래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던 부위에 스토리와 가치를 얹어서 당당하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서 싼 고기를 억지로 먹는다가 절대 아니거든요. 사장님의 특별한 추천으로 별미를 경험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아주 좋은 예시네요. 네. 그리고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세트 메뉴, 즉 번들링 전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 그 고기 묶어 파는 거요? 맞습니다. 비싼 삼겹살 30%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저렴한 목살이나 앞다리살 70%를 묶어서 돼지 한 마리 모둠 세트 이렇게 파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판매자는 전체적인 평균 원가율을 크게 낮출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제가 주말에 삼겹살을 제대로 구워 먹으려고 정육점에 갔는데 모듬 세트를 샀더니 제가 원했던 삼겹살은 고작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저렴한 앞다리살이라면 약간 속은 기분이 들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동 경제학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행동 경제학이요? 네, 단품으로 삼겹살을 1kg의 비싼 가격표를 정통으로 딱 마주할 때 고객이 느끼는 그 지불의 고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아, 영수증 보면서 속 쓰린 그거요? 그렇죠. 반면에 모듬 세트는 삼겹살의 양은 좀 적을지언정 다양한 부위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시각적 압도감을 줍니다. 게다가 초계 기준으로 보면 삼겹살만 샀을 때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표가 딱 붙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객은 삼겹살이 몇 g인지 특정 부위의 무게를 재기보다는 이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식탁을 꽉 채울 수 있다. 이 전체적인 효용에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만보다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고기를 섞는 게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효용의 기준점 자체를 옮겨버리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와, 진짜 재밌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가공과 숙성이라는 시간을 무기로 쓰는 전략이었어요. 자료에 보면 워터에이징 기법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잖아요. 네, 워터에이징을 진짜 중요하죠. 명절처럼 고깃값이 폭등할 게 뻔히 예상되는 시기가 오기 한 2주에서 3주 전에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싹 확보해두고 진공포장해서 수조에 넣어두는 방식이잖아요. 그 워터에이징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왜 고수들이 하필 그 방식을 택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고기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부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보통 온도가 높아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당연히 더우면 상하니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온도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일반 냉장고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공기가 훅 빠져나가면서 내부 온도가 2도에서 3도씩 막 요동을 치거든요. 아, 온도 차이가 고기를 상하게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은 공기보다 비열이 훨씬 높아요. 즉, 온도를 머금고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진공 포장된 고기를 2도씨의 차가운 물 속에 푹 담가두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고기가 겪는 온도는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 미세한 온도 통제가 효소 분해 속도를 조절하고 숙성까지 돕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금겹살 원가에 헉헉대면서 가격표 올리고 있을 때 이 고수들은 이미 3주 전에 싼 값에 확보해둔 고기를 아주 완벽하게 숙성된 상태로 여유롭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나들면서 마진을 굳건히 지켜내는 셈이네요. 근데요, 이렇게 온것 방어 전략을 다 쓴다고 해도 원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결국은 판매가를 올려야만 하는 최후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는 대체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설픈 사장님들은 보통 고객님 원가가 너무 올라서 죄송하지만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변명부터 하죠. 보통 다들 그렇게 안내문 붙여놓잖아요. 네, 하지만 고수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프레이밍을 켭니다. 저희는 최상급 한돈의 퀄리티를 절대 타협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고깃값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오,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대신 그만큼 고객님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명이나물이나 고급 파채, 생고추냉이 같은 곁들인 반찬의 퀄리티를 대폭 높여버립니다. 아, 고깃값만 보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의 경험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깃값이 조금 올랐더라도 같이 곁들여 먹는 반찬들이 너무 훌륭하면 고객은 영수증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 조금 비싸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이렇게 심리적인 만족을 얻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파는 거죠. 자,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피하고 막아내는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외부 방어전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비즈니스에는 그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치명적으로 터질 수 있는 내부의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과 신선도 문제예요. 자료에 이 문장이 참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맛없는 고기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상한 고기는 용서받지 못한다. 와, 그건 정육 비즈니스의 명운을 가르는 아주 본질적인 문장입니다. 고기가 맛이 없으면 그냥 그 손님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선에서 끝나요.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냥 안 가고 말죠. 하지만 상한 고기, 즉 위생사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식중독에 걸려서 보건당국에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배상 책임은 둘째치고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붕괴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즉각적인 폐업 수순이네요. 네. 그래서 이 업계의 고수들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을 단순히 벽에 걸어두는 인증 마크 따기용으로 보지 않아요. 교차 오염을 원천 차단하는 아주 철저한 시스템으로 매장에 내재화시켜버립니다. 저는 사실 그 교차 오염을 막는 디테일이 참 놀라웠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다룰 때 사용하는 칼과 도마의 색상을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리해서 쓰잖아요. 네, 규정이 아주 엄격하죠.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건 마치 IT 기업에서 부서별로 서버 접근 권한이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분리해두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같았어요. 흰 옷을 잔뜩 넣은 세탁기에 빨간 양말 하나가 실수로 섞여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죠. 야, 정말 훌륭한 비유네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닭고기의 핏물 한 방울이 소고기에 딱 닿는 순간 그 소고기 전체의 위생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애초에 도구가 섞일 여지를 시각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로 차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신선도 관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온도와의 싸움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고작 1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고기의 색깔과 부패를 이 1도가 결정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온도에 아주 민감해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산소와 결합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산화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아, 마트에서 가끔 보는 그 갈색 고기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온도가 변해서 그런 거군요. 네, 게다가 저온성 세균들의 지수함수적 증식이 진짜 무섭거든요. 온도가 1도에서 2도만 높아져도 세균이 2배로 늘어나는 속도, 즉 세대 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집니다. 1도의 방심이 수백만 마리의 세균 정식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와, 1도의 방심이 수백만 마리라니.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에 사활을 거는 거군요. 도축장에서 고객 식탁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온도가 안 올라가게 방어선을 구축하잖아요. 네, 배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동네 정육점들도 온라인 배송이나 택배 엄청 많이 하던데 고수들은 여기서도 진짜 과할 정도의 원칙을 지키더라고요. 한여름에 배송할 때는 아이스팩이 절대 녹지 않은 상태로 고객 문 앞에 도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보냉제란 스티로폼 두께에 돈을 전혀 아끼지 않아요. 그게 현명한 거죠. 배송비 몇백 원, 포장비 몇백 원 아끼려다가 상한 고기 보내서 가게 문 닫는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하겠다는 철학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택배 상자 겉면에 수령 시까지 냉장 온도를 철저히 유지함 이 문구를 아주 대문짝만하게 적어놓는 디테일도 인상 깊었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왜 그들이 보냉제 하나, 도마 색깔 하나에 집착하는지 그 철학이 명확히 보입니다. 고수들에게 위생은 귀찮은 법적 의무나 소모적인 비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가장 저렴한 보험이자 가장 강력한 마케팅 무기인 겁니다. 식중독 사고 한 번 터졌을 때 감당해야 할 그 막대한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온도 기록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아이스팩 하나 더 찔러 넣는 비용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보험료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요즘은 이런 집착에 가까운 위생 관리를 아예 전면에 내세워서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주방을 통유리로 싹 만들어서 고기 써는 도마랑 칼의 상태를 밖에서 다 볼 수 있게 오픈 주방으로 운영하거나요. 아니면 마감 직후에 주방을 막 뽀득뽀득 물 청소하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장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령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하고 외치는 건데 고객 반응이 엄청 좋죠. 네, 위생에 대한 이런 투명함이 요즘 고객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광고나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훨씬 강력한 신뢰의 증거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대응 매뉴얼 역시 위기 관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받으면 절대 고객의 보관 상태를 먼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죄송합니다. 확인 후 바로 새 상품을 보내드리거나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먼저 조치해야 해요. 무조건 먼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군요. 근데 그러다가 블랙 컨슈머들이 악용하면 어떡하죠?
당연히 블랙 컨슈머에 대한 방어책도 철저하게 준비해둡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해둔 냉장고 온도 기록지, 매장 내 CCTV, 철저한 도축 증명서 같은 팩트 데이터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면 악의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온도 기록지가 방어용 무기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시장의 무자비한 가격 폭등도 유연한 포트폴리오로 넘겼고 까다로운 위생과 신선도라는 내부 리스크도 철저한 시스템으로 통제해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해 보여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 영업시간이 끝나는 밤 9시, 10시가 되면 사장님들을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불청객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팔고 남은 재고입니다. 신선식품업계, 특히 육류 비즈니스에서 재고는 곧 썩어가는 돈이다. 이면은 정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장사를 아무리 잘해서 낮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쳐도 그날 팔지 못한 고기를 폐기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순이익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최종 승패는 하루의 끝, 즉 재고 관리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는 거군요. 네, 현명한 운영자들은 이 마감 시간을 단순히 남은 고기를 떨이로 막 처분하는 우울한 시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갑을 여는 이벤트 타임으로 전환시켜버리죠. 저는 그 전환의 마법이 바로 네이밍의 심리학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매장 앞에 오늘 안 팔려서 남은 고기 싸게 넘깁니다. 떨이요. 이렇게 써붙이면 고객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오래된 고기, 신선도 떨어지는 고기,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아무리 사게 준다고 해도 찜찜해서 사기 싫어지죠.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자투리 고기를 팩에 예쁘게 딱 담아서 랜덤 박스, 무조건 1팩 10,000원의 행복 이렇게 부르거나 오마카세 세트, 사장님이 꼽은 금일 선도 최상 부위 모음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포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네,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남은 걸 떠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 좋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잡았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버려져서 썩어갈 뻔한 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말 기가 막힌 심리전 같아요. 그런데 네이밍 못지않게 가격을 내리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고를 처리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냥 반값 할인을 때려버리면 수익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아,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리는군요. 네, 단계적 인하 전략, 즉 시간차 할인을 씁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고기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파채나 찌개용 자투리 고기를 덤으로 얹어줍니다. 정상가를 튼튼하게 방어하는 방식이죠. 8시가 넘어가면요? 8시가 넘어가면 2팩을 사면 1팩을 더 주는 묶음 할인으로 객단가를 억지로라도 높여서 물량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인 밤 10시가 되어서야 폐기하는 것보다는 원가라도 회수하는 게 나으니까 50% 같은 과감한 할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하나 강하게 켜지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 동네 단골 고객들이 저 정육점은 밤 10시에 가면 무조건 고기를 반값에 던지네. 이 패턴을 눈치채면 어떡하죠? 다들 낮에 신선할 때 제값 주고 안 사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반값을 싹쓸이 가지 않을까요? 이러면 오히려 낮 시간대에 정가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만약 매일 밤 10시에 남은 고기를 무작정 반값에 처리한다는 시그널을 고객에게 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작용이 100% 발생합니다. 고객은 학습하니까요. 그렇죠. 저라도 안 사고 기다릴 것 같아요. 하지만 고수들은 이 마지막 50% 할인을 고기가 남아서 깎아준다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매장은 당일 작업한 신선한 고기만 판매한다는 깐깐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골 고객님들께 드리는 특별 팬 서비스다 이렇게 프레이밍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이 기다렸다가 질 낮은 걸 싸게 사야지가 아니라 와, 이 가게는 오늘 들어온 고기를 내일로 절대 넘기지 않는 진짜 양심적인 곳이구나. 나는 오늘 타이밍이 좋아서 그 원칙 덕분에 특별한 혜택을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도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장치로 활용하는 거죠. 와, 진짜 디테일이 다르네요. 게다가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데이터에 기반한 발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마감 할인을 할 물량 자체가 거의 안 남도록 꽉 통제하는 거죠.
예측을 철저히 한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나 화요일에는 통계적으로 삼겹살 수요가 줄어드니까 발주량을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줄입니다. 인근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나 주변 아파트 단지의 행사 일정까지 캘린더에 꼼꼼하게 기록해서 수요를 예측하죠. 아예 동네 상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매일 폐기일지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예측이 빗나가는 날이 확 줄어들어요. 어쩌다 남게 된 고기들도 단순히 할인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의 비법이 담긴 밀키트로 만들거나 양념육으로 가공해서 수명을 확 늘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아, 갈변된 고기를 양념육으로 바꾸는 그런 식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밤 10시에 매장에 갔을 때 반값 세일을 만나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가끔 진짜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희소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영업 종료 간판 불을 끌 때 사장님이 텅 빈 쇼케이스를 바라보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자료의 마지막에 아주 묵직하게 적혀있던 그 문장이 딱 떠오릅니다. 빈 쇼케이스가 최고의 인테리어다. 명언이죠? 당일 준비한 물량이 아주 완벽하게 소진되었음을 증명하는 그 텅 빈 진열장요. 다음날 가게 앞을 지나는 단골들에게는 이 집 고기는 매일매일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신선하구나. 이걸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광고판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으니까요. 자, 오늘 딥다이브의 숨가쁜 여정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원물 가격 폭등이라는 위기는 유연한 포트폴리오와 스토리텔링으로 돌파했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내부의 위생 리스크는 철저한 시스템과 투명한 시각화로 튼튼하게 방어해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재고라는 시한폭탄은 심리학과 꼼꼼한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오히려 팬덤을 강화하는 기회로 완벽하게 뒤바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트 비즈니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산업의 생존 방식을 샅샅이 들여다보았지만요. 사실 이 전략들은 결코 정육점의 도마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IT 기획자든 아니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마케터든 혹은 당신만의 새로운 1인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든 그 본질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아요. 결국 비즈니스의 코어는 같으니까요. 한정된 자원, 끝없이 요동치는 외부의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재정의하고 그것을 고객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전환해낼 것인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가장 실전적이고 치열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수들의 매뉴얼 안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자료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서 제 마음속에 유독 길게 여운을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빈 쇼케이스가 최고의 인테리어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각자의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 혹은 당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완벽한 효율과 신선한 에너지를 증명해내는 당신만의 빈 쇼케이스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남겨진 자칫 무의미하게 버려질 뻔한 불필요한 자투리 시간이나 소모적인 감정이라는 재고들을 그냥 무작정 폐기 처분하는 대신에 내일의 나를 위한 아주 매력적인 오마카세 세트로 어떻게 재탄생시켜 볼 수 있을지 오늘 하루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기막힌 반전과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길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